운동 방향인데 이 전자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게 스핀 양자수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너희들이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스핀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하고 똑같으냐면 자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전. 그럼 자전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밖에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내가 스핀 양자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스핀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얘를 갖다 내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잡으면 얘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스핀 양자수를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정해져 있는 값입니까? 아닙니다. 집어넣어도 정해도 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2분의 1로 잡으면 이 반대쪽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는 스핀 양자수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서로 전자의 운동 방향이 서로 틀리다고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나를 이렇게 표시하면 다른 놈은 이런 식으로 표시 방법이 이렇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내용이 다야. 이렇게. 스핀 양자.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네 가지 양자수가 있다. 타이틀부터 외우고 일단 각각에 대한 요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 배웠던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배웠던 스핀 양자수는 지원자예요. 독립적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 자체 스핀, 전자의 운동 방향을 표현했구나. 한쪽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이면 다른 쪽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써주는구나. 근데 표시할 때는 화살표 위로 하나 표시하면 반대 방향은 아래로 화살표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게 연습이 되면요. 살짝 같은데 그냥 개념 문제예요.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뭐 풀이 안 해도 됩니다.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양자수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양자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첫 번째 요거 전자가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봐. n이 2다. 그 다음에 l이 1이다. 그 다음에 ml이 마이너스 1이다. 요 양자수 가질 수 있겠나? 가능? 오케이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자. 자, n이 2라는 거는 두 번째 껍질에 있습니다. 그 다음 l이 1이라는 거는 p 오비탈입니다. 우리 두 번째 껍질부터 p 오비탈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 다음에 ml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아까 방향성이죠.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0, 1. 그래서 px값 그런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전자 가질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라. n은 1, l은 1, ml은 플러스 1. 요거 전자 가질 수 있겠나? 요거는 안 되지. 뭐냐면 첫 번째 껍질입니다. L이 1이라는 건 뭔데? 피오비탈입니다. 이걸 알려줬잖아. 첫 번째 껍질에 피오비탈이 왜 나타나요? 맞지? 그래서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N은 1, L은 0, ML은 플러스 2. 요거 가질 수 있습니까? 전자가? 이것도 안 되지. 첫 번째 껍질입니다. S 오비탈입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 보니까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거는 D 오비탈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런 전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양자수를 배웠으니까 책에 양자수 줄치고 뒤로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책 좀 봐라. 자, 3번에 보니까 양자수 앞에다가 왕별 펼칠 수 있도록 해라. 양자수는 꼭 기억해야 되고 연습 억수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로 1번에 주양자수 줄치세요. 주양자수가 뭐야? 그러면 뒤쪽에 줄쳐라. 에너지 준입니다. 에너지 준.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쌤 그냥 읽어볼게.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의 크기도 크고 에너지 준위도 높다. 알겠지? 오비탈의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S 오비탈보다는 2S 오비탈의 크기가 크고 2S보다는 3S 오비탈의 크기가 큽니다. 알겠지?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도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자연수 N은 1, 2, 3 요거만 가질 수 있고 뒤에 둘 치자. 전자껍질에 해당합니다. 전자껍질. 그래서 밑에 표에 보니까 주양자수 1이다 K껍질, 2다 L, 3이다 M, 4다 M이다. 그 밑에 가로 2번 방위양자수 L까지 줄쳐. 방위양자수 L. 그럼 방위양자수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뒤에 둘 쳐.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오비탈의 모양. 자,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은 뭐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중간에 줄쳐라. SPDF 있어요. SPDF 모양.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양자수가 n일 때 방위양자수는 자 뒤에 n-1까지 존재. n-1로 계산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밑에 표봐요. 주양자수가 1이니까 방위양자수는 0이에요. n-1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니까 그럼 n-1로 계산하면 1이잖아, 맞지? 그러면 0, 1 이 두 개 값을 가져야 됩니다. 0, 1.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3이니까 방위양자수 값은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0, 1, 2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그 밑에 0이면 S오비탈, 1이면 P오비탈, 2면 D오비탈이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 자, 3번에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모양과 특징 되어 있는데, 자, 밑에 S오비탈 줄쳐라. 그리면 S오비탈 줄쳤으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 쌤 읽는 거 줄칠 수 있도록 해라. 자, 일단 공모양 줄치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화살표 뒤에 줄쳐라. 방향성이 없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모든 전자껍질에 한 개씩 존재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는 그냥 읽어볼게요.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의 크기도 크고 n의 준위도 높다. 그래서 밑에 보면 1S보다는 2S가 크고 3S가 큽니다. 크기도 크지만 에너지도 높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P오비탈 줄쳐라. 자, P오비탈 줄쳤으면 오른쪽에 R형 모양 줄치세요. 그 밑에 화살표 방향성이 있다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주양자수 2 이상 L 껍질부터 존재 그거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P오비탈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글자는 그냥 읽어볼게. 이것도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의 크기도 크고 n의 준위도 높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게 3번 줄쳐라. 자기양자수 ml. 그럼 자기양자수가 뭐야? 이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기양자수는 오른쪽에 줄쳐. 공간적인 방향입니다.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자기양자수 ml이야. 그래서 밑에 보면 방위양자수가 l일 때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존재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방위양자수가 0이니까 자기양자수는 0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자, 방위양자수가 0이면 표에다 적어볼래? 방위양자수가 0이면 누구입니까? 그렇지. 그럴 때 S로 오죠. S입니다. 0이면 S. 그러면 자기양자수 0이면 S오비탈은 모양이 무슨 모양인데? 구형. 그러면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이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오비탈의 수는 S오비탈은 방 몇 개 있다고 그랬어? 한 개 있다고 그랬지. 한 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위양자수가 1입니다. 그럼 누구지요? P라고 적어요. P면 자기양자수를 갖다가 계산할 때 마이너스 L, 0 플러스 L로 한다고 그랬지, 맞지? 그럼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가진다. 얘는 방 몇 개 있어요? 3개 가지고 있지, 맞지? 방 3개. 그 다음에 2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방위양자수가 2면 누구를 의미하지? D오비탈이다. D오비탈은 방향성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집니다. 이만 방 몇 개 있다고? 5개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은요, 그냥 p 오비탈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4번 스핀 양자수 출처라. MS. 자, 스핀 양자수가 뭐야? 그거부터 외워야 되니까. 자, 뒤쪽에 출처라. 전자의 회전 방향. 전자의 회전 방향. 거기다 줄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그 밑에 1번 쌤이 읽어볼게요. 전자의 스핀은, 선생님이 스핀을 자전이라고 얘기했다. 자전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뒤로 줄쳐라.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 그럼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한 개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거기다가요. 뭐라고 적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 좀 배울 건데 그거에다가 여기다가 파울리에 베타 원리 파울리에 베타 원리 그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 한 개의 오비탈에 요것도 적어라. 한 개의 오비탈에는 방을 하나만 그립니다. 한 개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간다 되어 있지 맞죠? 서로 다른 스핀. 그러니까 스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파울리 베타입니다.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이 반대인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가르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게 파울리 베타올리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5번 이래가지고 전자 껍질에 따른 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갖다가 자, 쌤하고 노트에 정리합시다. 자, 노트에 필기를 정리. 지금 우리 네 가지 양자수를 배웠잖아.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요거 칸수가 K 껍질, 그 다음에 L 껍질, 요 간격을 조금씩 더 넓히면 돼요. 이쪽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K, 여기가 L, 여기가 M. 이렇게 보고 두 양자 아니 양자 방위 양자 두 줄로 했어요. 두 줄. 자기 양자 그다음에 오비타를 최대 수용 조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간다. 자, K 껍질입니다. 주양자수 1, L 두 번째 있습니다. 2, M 세 번째 있습니다. 3.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지? 오비탈의 모양. 맞지? 오비탈의 모양.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M-1로 계산한다 그랬다. M-1 이하의 값을 갖습니다. 얘 하니까 0. 그 다음 얘 하니까 얘 하니까 1 나온다 맞지? 1. 그럼 1이면 우리가 뭐 써야 돼요?
0도 써야 되고 1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2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0도 써야 되고 1도 써야 되고 2도 써야 돼. 방위양자. 그렇지? 그러면 방위양자수가 오비탈의 모양이니까 모양이면 0이면 S 오비탈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0이니까 S, 얘는 1이니까 P, 그 다음에 얘 0이니까 S, 얘 1이니까 P, 2니까 D. 근데 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주양자수를 쓴다 그랬지, 맞지? 1S, 얘는 2S, 2P, 3S, 3P, 3D 이렇게 쓴다 그래.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가진다 그랬다. 그럼 얘는 0이기 때문에 얘가 마찬가지 0이에요. 그 다음 얘도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얘는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 써야 됩니다. 방향성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개를 쓰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 0,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얘 3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가지입니다. 5가지. 오비탈의 수 S 오비탈 몇 개 있다고 그랬지? 1개 있다고 그랬지. S 오비탈은 방이 1개야. 방이 오비탈이야. 그 다음에 얘 2S니까 얘 1개 있고, 그 다음에 얘 2P니까 P 오비탈은 3개 있다고 그랬지. 방이. 그 다음에 얘 3S 1개 있고, 3P 3개 있고, 3D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들마다 얘 오비탈의 수, 얘는 1개 있지. 얘는 오비탈의 수가 4개 있지. 두 번째 껍질에. 얘 세 번째 껍질을 보니까 9개 있다, 맞지? 그래서 책에 오비탈의 수 n제곱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건 외울 게 아닙니다. 주양자수가 1이니까 제곱하니까 1개 있고, 주양자수가 2니까 제곱하니까 4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세 번째 껍질은 주양자수가 3이니까 제곱하니까 9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S 오비탈이다 1개, S 1개, P 3개, P 3개, D 5개 이런 식으로 연습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최대 수용 전자수는 우리 오비탈에 1개 있으면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그랬지? 2개니까 1개 있으니까 2개 들어가겠다, 맞지? 그 다음 얘도 1개 있으니까 2개 들어가고, 얘 3개 있으니까 6개 들어가겠네? 1개 있으니까 2개, 3개 있으니까 6개, 5개 있으니까 10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책에 나중에 보면 최대 수용 전자수는 아까 오비탈의 개수에다가 n제곱에다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니까 2n제곱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필기할 수 있도록 할게. 자, 4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오비탈 에너지 준위. 자,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요, 너희들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인지 아니면, 자, 이거 쓰고 2번 다원자의 에너지 준위인지.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억수로 쉬운데 문제를 근성으로 읽다 보니까 누구를 갖다가 물어보는지 몰라서 아무거나 그냥 가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주양자수가 결정해요. 주양자수가 결정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첫 번째 껍질을 보면 1S 밖에 없지.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을 보면 2S도 있고 2P도 있지만, 세 번째 껍질을 보면 3S, 3P, 그 다음 3D 이렇게 있지만, 그 다음 네 번째 껍질에는 4S, 4P, 4D, 4F 이렇게 있지만, 근데 수소 원자면 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걔가 있는 위치가 1S에 보다 2S에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게 맞습니다. 근데 2S에 있건 2P에 있거든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그 다음에
얘보다는 세 번째 껍질에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 맞아요. 근데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나 P나 D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소 원자일 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주양자 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 높습니다. 그래서 1보다는 2가 크니까 그렇고 같은 이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원자 에너지 준위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찰 때 아파트를 공사하더라도 1층부터 공사합니다. 어떤 누가 아파트를 20층부터 공사하기 시작하고 1층으로 거꾸로 쌓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층부터 갑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누구밖에 없죠? 오비탈이? S 오비탈밖에 없지. 첫 번째 껍질에는. 두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지 맞지? 그럼 2층에는 ES도 있고 그 다음에 EP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D 오비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지? 그러면 3S도 있고 그 다음에 3P도 있고 3D도 있고 4층은 4S 그 다음에 4P 4D 4F 5층은 5S 5P 5D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6S 6층은 6P 6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자가 이제 찰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면 전자가 채워져요. 아까 한 개 오비탈에 우리가 전자 두 개씩 찬다 그랬잖아, 맞지? 할 때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찹니다. 이런 식으로 차는 이유가 에너지 준위가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원자 에너지 준위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1S 보다는 ES가 크고 에너지 준위가 ES보다는 EP가 큽니다. EP보다는 3S가 커요. 3S보다는 3P가 크고 그 다음에 요거 봐요. 3P 다음에 3D 안 채우고 4S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3P 다음에 4S 가고 그 다음에 3D 가요. 요거를 주의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말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너가 억수로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당연히 외우고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1S, 2S, 2P, 3S, 3P, 4S, 4D 이렇게 가는데 아까 중학교 때 얘기했던 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차요? 두 개 차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차요?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차는 이래 되면? 이래 되면 8개 차죠. 8개 차고 네 번째 껍질에 채우고 다시 10개 채우고 내려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봐. 자,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억수로 많이 해야 될 게 1S에는 전자 몇 개까지 차요? 2개.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2S에는 전자 몇 개까지 차지요? 2개. 방이 하나 있으니까 전자 2개. 그 다음에 2P 몇 개? 6개. 3S 몇 개? 2개. 3P 몇 개? 6개. 여기까지만 찾아라도 전자 몇 개 찬 겁니까? 18개 찾지? 우리 원자 번호 몇 번까지 건들지? 20번까지 건들지 보통. 그래서 4S에 2개까지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들 연습 억수로 많이 됩니다. 1S 또 2S 또 2P 6, 3S 또 3P 6, 4S 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해야 돼요.
요까지 쓰면 누구까지 전자 배치한 거냐면 네온까지입니다. 요까지 썼으면 아르곤까지 배치한 겁니다. 요까지 썼으면 칼슘까지 전자 배치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전자 배치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전자 배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자 배치를 너희들이 다 하고 나면 선생님이 그 주기율표에서 규칙성을 찾아줄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 파트에서 심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너희들 따발총이 뭔 줄 압니까? 다다다다다다 해야 되잖아, 맞지? 그것처럼 ES2, ES2, EPS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본인 입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책만 봅시다. 자, 책에 보면 자 4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줄쳐라. 에너지 준위. 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그거 줄쳤으면 그 밑에 가로 1번에 수소 원자 네모치고 별표 3개 떼더라. 수소인지 수소가 아닌지를 문제에서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쪽에서 읽어볼게. 주양자수가 같으면 모양에 관계없이 에너지 준위 다 같대요. 그래서 밑에 네모 그거 줄쳐라. 1S보다는 2S가 큰 게 맞는데 2S하고 2P는 주양자수 같으니까 에너지 같으면 알겠지? 그 다음에 3S가 큰 거. 그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 다전자 원자 줄쳐. 다전자 원자에서 그 밑에 박스 있지? 그거 줄쳐서 외워줍니다. 1S보다는 2S가 크고 2S보다는 2P가 크고 3S 3P 다음에 누구 찾는 거야? 4S 별표 하나 때려놔라. 그래서 1S, 2S, 2P, 3S, 3P, 4S 오래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 푸는 숙제는 86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푸는 숙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들 이거 전부 다 외우세요. 오늘 배웠던 양자수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외우라 할 때 외우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뒤통수 맞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 됐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